반갑습니다. 그루밍맨입니다. 제가 여드름 관련 영상을 몇 개 올렸거든요. 근데 여드름 관련 영상을 올릴 때마다 각질 제거를 언급하면 꼭 달리는 댓글이 있어요. 아니 유튜브에 의사 선생님도 각질 제거 하지 말라는데 네가 뭔데 자꾸 각질 제거 하라 마라 하노? 이런 류의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물론 이런 투가 아니겠지만 저는 하남자기 때문에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맞는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들도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많은 논문에서도 각질 제거 이놈 이걸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정말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피부 좋아지려면 각질 제거는 절대 하지 마라. 각질 제거는 내 피부를 내가 망치는 꼴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 영상이랑 논문을 좀 살펴보니까 앞에 생략된 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얗게 올라온 눈에 보이는 각질을 제거하는 각질 제거는 내 피부를 내가 망치는 꼴이다. 이 문장이 훨씬 정확한 표현 같더라고요. 그리고 알아보다 보니까 오히려 각질 제거가 여드름 피부에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한테 말대꾸 이런 게 아니라 워낙 많이 알고 계시다 보니까 말씀을 조금 생략해서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경우에 시청자님들께서 오해하시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처음에 언급드렸던 의사 선생님들도 각질 제거 하지 말라는데 일개 유튜버인 네가 뭐 각질 제거 하라 마라.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 알겠다. 네 말을 정리해보자면 하얗게 올라온 각질은 제거하면 안 된다는 건데 그건 왜 그런? 그리고 그럼 언제 각질 제거를 해줘야 내 이 여드름에 도움이 좀 되겠노? 이런 다양한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 질문 하나씩 뜯어가지고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까지 한 번씩 달아주시면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왜 하얗게 올라온 각질을 제거하면 내 피부를 내 손으로 망치는 꼴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리저리 정보를 찾아보면서 봤던 영상들 중에 의사 선생님께서 정말 찰진 비유를 하나 해주셔가지고 조금 한번 내용을 좀 빌려보자면은, 이 우리 피부의 각질을 기와집의 기와로 비유를 하셨어요. 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기와집에 기와를 올려놨는데 기와의 부분이 조금 깨진 거예요. 그러면 이랬을 때 이 깨진 기와를 아예 빼버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깨진 기와라도 두는 게 나을까요? 맞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게 낫죠. 왜? 아니 기와를 아예 빼버리면 천장에서 물도 다 새고 새똥도 맞고 막 장난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새 기와로 갈아 끼우기 전에는 진흙 같은 걸로 약간 덧대놓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덮어주는 게 100번 낫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기와는 각질을 뜻합니다. 그러면 깨진 기와는 뭐냐? 바로 문제가 생긴 각질인 거예요. 각질에 문제가 생기면 각질이 너덜너덜해지면서 하얗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 각질이 보기 싫다고 혹은 화장이 들뜬다고 다들 제거하시는 거예요. 깨진 기와를 빼버리는 꼴이랑 똑같은 거지. 깨진 기와를 빼버렸을 때 물도 줄줄 새고 새똥도 들어오고 이러듯이 이렇게 하얗게 올라온 각질을 제거했을 때 다양한 병균이나 알코올, 방부제 이런 것들이 피부로 줄줄줄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쌓이다 보면은 당연하게도 여드름이나 염증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피부가 아주 굽창이 나버린다 이겁니다. 이걸 막 어렵게 말해서 피부가 뭐 알칼리화가 되고 어쩌고 뭐 단백 분해 효소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던데, 솔직히 제 채널에 이렇게 어려운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냥 싹 다 집어치우고 이 기와 얘기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깨진 기와, 즉 각질에 문제가 생겨서 하얗게 올라온 각질들은 왜 제거를 하면 안 되는지 이제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놈의 각질에 왜 문제가 생기는지 이 원인이랑 그에 따른 관리법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자자자, 이 각질이 왜 문제가 생기냐? 바란스가 무너져서 그래요. 이 바란스가 무너지면 피부가 건강해지지 못하게 된다고. 여기서 바란스는 뭐냐? pH나 유수분 밸런스 같은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럼 원인이 나왔으니까 해결법은 간단하겠죠? 이 바란스를 잡아주면 된다 아닙니까? 맞죠? 필링이나 서컬업제로 그냥 눈에 보이는 흰 색깔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pH나 유수분 밸런스 이런 걸 잘 맞춰주면은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였다는 겁니다. 세안을 할 때는 약산성 클렌저로 pH를 맞춰줄 거예요. 근데 얼굴에 기름이 많이 나오시면 유분이 얼굴에 잔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트러블이 유발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클렌징 워터를 사용하셔서 이중 세안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보통은 화장솜에 묻혀가지고 얼굴에 닦아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바란스가 안 맞아서 예민해져 있는 피부에는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거품기를 이용하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유분이 적은 스킨케어 제품으로 스킨케어를 해주시면 돼요. 반대로 기름이 없는 분들도 각질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분들은 약산성 클렌저만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선크림을 바르거나 메이크업을 했을 때 이중 세안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순하게 보습감을 유지하면서 세안을 해주면 정말 좋습니다.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굉장히 순한 클렌징 밤으로, 선크림이나 정말 가벼운 기초 메이크업만 했을 때는 클렌징 밀크를 사용해주시면 깔끔하게 세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충분한 보습을 해주신 이후에 이게 날아가지 않도록 딱 유분막 코팅까지 해주시면 완벽하게
해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관리를 좀 더 해주고 싶다, 난 욕심이 좀 더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씻어내는 팩을 사용을 해주시고 스킨케어를 해주시면 좋아요. 이런 제품들이 모공 청소도 해주고 피부 표면 정돈이랑 진정 보습 효과도 있어서 흡수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름이 많은 경우 그리고 기름이 많지 않은 경우 각각 이 솔루션대로 한 달만 믿고 지속을 해주시면 희게 들뜬각질 싹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의사 선생님께 말 됐고 싶었던 각질 제거를 해줬을 때 좋은 경우는 도대체 뭘까요? 제가 바로 직전에 한 달만 지속을 해주시면 희게 들뜬각질을 잡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우리 피부는 가장 아래층부터 서서히 올라와가지고 각질층까지 올라갔다가 자연스럽게 탈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주기가 보통 한 달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 달만 지속해 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걸 뜬금없이 왜 이제 얘기하냐? 바로 각질 제거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이거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각질이 이 밑에서부터 서서히 올라와가지고 자연스럽게 탈락을 한다 그랬다, 그죠? 근데 이게 탈락을 못하고 잔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쌓여만 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보통 얼굴에 유분기가 많아서 기름에 각질이 엉겨붙으면서 그런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에 모공이 막혀서 트러블도 올라오고 피부 톤도 칙칙해지는 데다가 제품 흡수도 제대로 못해요. 이게 결국에 심해지다 보면은 피부 장벽 자체가 손상이 된다거나 아니면 각화층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심각해지기 전에 자연스럽게 탈락해야 될 각질들이 쌓여 있다면 이걸 제거해 주는 게 비정상적인 피부 상태를 자연스럽게 돌려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에 좋은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대신 주의하시면 좋은 게 서커럽이나 때밀이 수건처럼 자국이 너무 심한 제품을 사용하시면은 오히려 있는 각질층까지 싹 다 날아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보다는 부드럽고 기왕이면 보습에 진정까지 해줄 수 있는 제품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겠죠. 관아살님이 공동 개발했다는데 제가 이거 몇 번째 입 아프게 추천드리고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이놈이 이게 진짜 개처마돌이긴 해서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굳이 집에 있는데 따로 구매는 하지 마시고 이런 제품도 있다 정도로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쯤 되면은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 알겠다. 네 말 다 맞다 치자. 그러면 내 피부가 각질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인지 안 해야 되는 경우인지 그건 어떻게 알아야 되나? 이것도 제가 딱 알아왔으니까 걱정하들 마시소. 자,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릴게요. 건조한지만 보시면 됩니다. 쉽게 스킨케어하고 나서 피부가 당기는지만 보면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당기는 게 뭔지 모르겠어. 근데 얼굴에 기름은 많고 여드름이 자꾸 올라와. 그런 분들은 지금 각질 제거를 해주셨을 때 조금 긍정적인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분들, 나는 평소에 좀 건조한 것 같아. 근데 흰색으로 각질이 좀 뜨기도 하면서 여드름이 자꾸 나. 이런 분들은 각질 제거보다는 pH 밸런스랑 유수분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타입,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보통 수부지님들이 이런 경우가 많죠. 수부지 관리법이나 건성관리법 통정리 버전은 이 위에 카드 확인해 주시면 더 자세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다 회복이 됐지만요, 최근에 얼굴 쪽에 좁쌀 여드름도 조금 올라오고 이 좁쌀 여드름이 화농성 직전까지 한번 갔다가 짜지지는 않고 만져만지는 여드름 같은 것도 나고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여드름이 다시 한번 났었습니다. 제가 술도 좀 먹고 안 씻고 자고 하루에 거의 4-5시간밖에 안 자는 생활을 했더니까 며칠 만에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나 때문 맞아 내 탓은 맞는데 그 당시에 PTSD가 갑자기 확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여드름이 엄청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계속 봐오셨던 분들. 그때 막 진짜 밖에도 나가기 싫고 이마를 무조건 가려야만 되고 바람 불면 막 고개를 무조건 숙이게 되는 막 진짜 그 당시에 그 감정이, 그 부정적인 감정이 또 올라오는 거야. 와, 진짜 그때로 돌아간다고 너무 끔찍한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먹는 것도 조금 더 깨끗하게 먹고 물도 많이 마시고 피부에 좋은 영양제도 챙겨 먹고 잘 씻고 잘 자려고 노력했더니 다시 깨끗한 피부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PTSD가 올라와서 그때 피부 상태를 영상으로 못 담아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아무튼 피부가 조금 다시 안 좋아졌다가 다시 좋아지면서 3가지 정도를 제가 좀 느꼈어요. 첫 번째로는 역시 관리는 꾸준합니다. 방심하지 말고 꾸준히 관리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부가 뒤집어지더라도 관리하고 노력하면 다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알게 됐구나 라는 걸 좀 느꼈고, 마지막으로는 진짜 저와 같은 아니면 저보다 심한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간절하시겠구나. 진짜 스크립트 같은 거 적을 때 대사 한자 한자를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적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튼 그냥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다고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영상도 여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